그날 밤에도 호출벨이 울렸어요. 시간은 새벽 2시,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죠.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5년째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분명 치매라서 말도 헷갈린다던 사람이었는데 그 웃음은 이상하게 또렷했거든요. 그래, 말끝이 흐려졌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누군가 전화기 너머로 같이 웃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할까요?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뭐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벨이 울려서요. 언제? 방금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너 요즘 잠을 못 자나 보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뭘 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응? 어머니가 이상했어.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봤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당신 요즘 이상해. 남편의 그 말이 아침 내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상한 건 나였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옆 호출벨은 밤새 제 머리맡을 울렸던 그 벨이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익숙했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커튼 열어주고, 물 떠다주고, 베개 정리하고, 리모컨 찾아주고, 그 사이사이 며느리라는 이유로 온갖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 또 밥 태웠지? 내 목걸이 어디 갔어? 당신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치매 환자의 말이니까 참아야 한다고들 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문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는요. 뭔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숟가락을 입 앞에 가져다 댔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안 먹어. 어제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너 손 탄 밥은 못 먹어. 저는 또 참았어요. 이게 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더니 이렇게 속삭였어요. 넌 힘들지? 그 말투가 묘했어요. 걱정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중증 치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헷갈린다고, 시간 개념도 없다고, 그래서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진단을 믿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생활이 견딜만 했거든요. 남편은 출근했고 시누이는 전화만 했어요. 엄마 상태 어때? 우리 언니가 고생이 많네. 조금만 더 힘내. 힘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반듯했고 한 줄만 읽었는데도 손이 떨렸죠. 오늘 3번 불렀다. 잘 움직인다. 이게 치매 환자가 쓴 글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도로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죠. 느린 걸음으로요. 뭐해? 청소하고 있었어요.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그 웃음소리, 아까 그 말투, 지금 저 수첩.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병원 진단서도 있고 남편도 믿고 신우이도 믿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첩에 적힌 글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오늘 3번 불렀다. 잘 움직인다. 치매 환자가 그런 걸 기록할 수 있나요? 아니, 기록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요. 아침 6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리고 평소와 똑같았죠. 이불 밑으로 손이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쥐고 계셨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뭐야? 세수하실래요? 귀찮아. 저는 수건을 가져왔어요. 얼굴을 닦아드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눈을 감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거울에 시어머니 모습이 비쳤거든요. 화면을 보며 뭔가 입력하고 계셨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이야.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쓰시더라. 남편이 잠깐 신문을 내렸어요. 그래,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뭔가 입력하시던데. 엄마 핸드폰 오래된 거 알잖아.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겠지. 남편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년 살림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말이 아무 무게도 없다는 기분이요. 그날 오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뭐려? 엄마 핸드폰 이야기. 신우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단단했습니다. 언니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는 진짜 아프시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 병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족 다 힘들어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벨소리에 일어나고 밥 먹이고 잔소리 들으면서 버틴 건 접니다. 근데 딱 한 번 이상하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대신 눈을 더 크게 뜨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작게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 아무도. 말끝이 흐려졌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며느리? 그건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화장실 가실 줄 알고요. 갈 때 부를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건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 호출벨은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출벨은 정말 더 자주 울렸어요. 새벽 2시, 3시, 4시 하루에 10번도 넘게요. 처음엔 병이 심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땐 벨이 거의 울리지 않았거든요. 주말 오후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갈게. 제가 먼저 갔죠.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들고 계셨습니다. 채널을 돌리고 계셨어요. 정확하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휙 고개를 들었어요. 리모컨은 재빨리 이불 밑으로 들어갔죠. 물. 지금 TV 보셨어요? 물 달라고. 저는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방을 나오는데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래? 물 달래요. 그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죠. 저는 그날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벨이 울리는지, 시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작은 수첩에요. 남편 몰래 숨겨뒀습니다. 월요일 새벽 2시 호출물 달라고 했으나 물컵은 반도 안 비어 있었음. 남편 콧꼬리 소리 큼 못 들음. 수요일 저녁 8시 호출방에서 발소리 들림. 화장실 혼자 다녀온 듯. 남편 귀가 30분 전. 패턴이 보였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벨이 울렸고 남편이 없을 때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전 병원에 모시러 갔을 때였어요.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더니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너 요즘 이상해. 예. 자꾸 쳐다보잖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부르셔서 내가 언제? 시어머니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느려졌어요. 걸음도 말도 모든 게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제 팔을 꽉 잡던 사람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 맞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진행이 빠르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그 얘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병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저는 그냥 당신이 이상한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제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자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침대 옆 협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경, 수첩, 그리고 제 얼굴이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협탁 서랍에 여러 장 있었어요. 설거지하는 뒷모습, 청소하는 모습, 전화 받는 모습.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고 계셨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수첩을, 안경을, 협탁 서랍 안 모든 걸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도 켰어요. 잠금이 안 돼 있었거든요.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연기 잘하면 됨. 상대방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어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심하는 것 같음. 괜찮음. 아무도 안 믿음. 남편이 방패돼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방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느라. 네. 너 요즘 잠을 못 자나 보네. 등골이 오싹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 시어머니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죠.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병원 검사 내일이지? 네. 잘 다녀와야지.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뭘 봤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냈어요.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무슨 일이야? 바쁜데. 남편은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얘기 들어줘. 또, 이번엔 증거가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수첩, 메신저, 안경, 그리고 제 사진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며 보더니 핸드폰을 탁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가짜로? 당신 미쳤어?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물건 뒤지고 핸드폰 몰래 찍고 이게 정상이야? 하지만 이건 당신 지금 엄마 사생활 침해하고 있는 거야. 남편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가 치매인 거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여보, 이 메시지 좀 봐. 연기 잘하면 됨이라고. 엄마가 언제 그런 거 쓸 수 있어? 누가 장난으로 보낸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건 당신이야. 스트레스 상담 같은 거. 남편은 일어났어요. 나 회의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로 시간 뺏지 마.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밤낮 없이 벨소리에 시달리고 욕먹고 참고 살았는데 증거를 들이밀어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구나.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시어머니는 제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몰래 기록한 그 수첩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고 계셨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시어머니는 제 수첩을 천천히 넘겼어요. 이거 재미있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수첩을 덮으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가 믿어줄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어머니. 응? 저 그만둘게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간병이요. 시어머니는 수첩을 제게 던졌어요. 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저는 수첩을 주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취급당하면서 살았구나. 일주일 뒤 신우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다들 모였어요. 남편, 신우이 남편, 조카들까지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따르고 시어머니는 딸내외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딸이 효자야. 제 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고생 많으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5년 전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식탁 위에 놓았죠.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간병 중단 동의서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저는 이제 어머니 간병을 하지 않겠어요. 뭐, 5년이면 충분합니다. 신우이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신데. 아프시면 요양원에 보내시든지 신우이가 모시든지 하세요. 우리는 애들도 있고 바빠. 언니가 며느리잖아. 저는 신우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럼, 근데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인생도 있어요. 신우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당장 나가란 말이야. 5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식탁에 앉은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조카들 입이 벌어져 있었고요. 신우이 남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치매가. 뭐?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그제야 자기가 뭘 했는지 아신 것 같았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컨디션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깜빡해서. 5년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그게 치매 환자가 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화 갈게요. 어디가? 남편이 물었죠. 친정이요. 언제 돌아올 건데? 저는 한참을 남편을 봤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나랑 엄마 버리고 가겠다고? 저는 웃었어요. 저를 버린 건 여보와 어머니예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와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혼자서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